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냈더니 프로필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딸이 저를 차단했다는 걸. 제 딸이 저를 차단한 건 사위가 시킨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65살 홍정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남 동녀 외딸 하나를 키워온 분이에요. 정순 씨는 사위 박준혁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딸한테 잘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째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겼어요. 딸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엄마 전화를 잘 받지 않게 됐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가 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 전화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 씨는 딸을 되찾기 위해 혼자 싸워야 했어요. 홍정순 씨는 전남 순천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딸 수진이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정순 씨와 수진이 둘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식당 일, 청소 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수진이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할 때까지 쉰 날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효녀였어요. 취직하고 나서 매달 용돈을 챙겨줬어요. 명절엔 항상 제일 먼저 내려왔고 엄마 생일엔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한테 수진이가 전부였어요. 수진이 박준혁을 데려온 건 32때였습니다. 준혁은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말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정순 씨한테 두 손으로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도 크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자리에서 마음에 들었어요. 수진이한테 잘해줄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걸 보면서 정순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은평구였어요. 처음 인연은 좋았습니다. 수진이가 한 달에 한 번 내려왔고 준혁도 함께 오는 날이 많았어요. 준혁은 올 때마다 정순 씨한테 선물을 챙겨왔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잘했습니다. 정순 씨는 좋은 사위를 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째가 됐을 때부터 수진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건 먼저 연락 빈도였어요. 매일 하던 전화가 사흘에 한 번이 됐고 사흘에 한 번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던 것도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이 됐어요. 정순 씨는 처음엔 서울 생활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내려왔을 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말이 줄었습니다. 예전엔 내려오면 밤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밥 먹고 나서 일찍 방에 들어갔어요. 정순 씨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정순 씨가 물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순 씨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수진이가 준혁한테 전화를 받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짧게 대답하고 끊었는데 그 직후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원래는 이틀 있을 예정이었어요. 정순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수진이와 연락이 더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어요. 받아도 준혁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조심스럽고 긴장돼 있었거든요. 정순 씨는 한 번은 수진이 직장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수진이가 받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로 전화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저 지금 바빠요. 이따 전화할게요. 이따는 오지 않았어요. 정순 씨는 그 주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왜 미리 말하지 않고 오셨어요? 말하면 또 핑계 댈 것 같아서. 정순 씨가 집에 들어서려 하자 수진이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오셨네요. 목소리는 여전히 반듯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정순 씨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직감했어요. 이 사람이 문제구나. 밥을 같이 먹는 내내 수진이는 준혁 눈치를 봤습니다. 정순 씨가 수진이한테 말을 걸면 수진이가 준혁을 슬쩍 쳐다본 뒤에 대답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정순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달라진 게 저 사람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수진이 친한 친구 은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요즘 어때요? 제 연락도 잘 안 받아서요? 정순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뿐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끊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은혜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수진이 SNS를 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게? 수진이가 1년 전에 자기 명의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정순 씨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다고? 네, 부동산 커뮤니티에 수진이 아파트 매매 공고 올라온 걸 우연히 봤거든요. 근데 수진이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 번도 안 했어요. 정순 씨는 전화를 끊고 바로 수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받았어요. 수진아, 너 아파트 팔았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팔았어, 안 팔았어? 팔았어요. 그 돈 어디 있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준혁 씨 사업 자금으로 썼어요. 정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명의 아파트였어요. 결혼 전 수진이가 직접 모아서 산 집이었거든요. 준혁이가 사업해? 그 말 나한테 왜 안 했어? 엄마가 반대할 것 같아서요. 정순 씨는 그 말에 더 물으려 했는데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정순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파트를 팔았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수진이가 엄마한테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연결이 됐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제 일이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엄마 왜 이렇게 제 일에 간섭해요? 간섭. 정순 씨는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딸이 엄마한테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간섭이야? 수진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너무 과하게 연락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정순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수진이한테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읽히지 않았어요. 카카오톡을 보냈더니 프로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단이었어요. 정순 씨는 수진이 친구 은혜한테 연락했어요. 은혜야, 수진이 나 차단했어. 혹시 수진이 연락되면 엄마가 걱정한다고 전해줘. 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더 알아봤는데요. 준혁 씨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 모집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여러 군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투자자 모집? 내 수익률 보장한다는 식으로요. 어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정순 씨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위 준혁이 투자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딸 수진이 아파트 판 돈이 그쪽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정순 씨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수진이 집이 아니라 준혁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은혜가 알아낸 주소였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준혁이 나왔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정순 씨가 말했어요. 수진이 아파트 판 돈 어디 있어? 준혁 얼굴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그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내 딸 돈이 내 사업에 들어갔으면 내 문제도 돼. 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본인이 원해서 한 거예요. 강요한 거 아닙니다. 원해서? 수진이가 나한테 왜 숨겼어? 원해서 한 사람이 엄마한테 왜 말을 못해?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순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이 왜 나 차단시켰어? 그것도 수진이가 원해서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순 씨는 그날 사무실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직접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정순 씨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준혁 씨가 엄마가 우리 결혼 생활에 너무 간섭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믿게 됐어요. 엄마가 연락할 때마다 준혁 씨가 싫어하니까 저도 전화 받기가 무서워졌어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은혜한테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 조작이라고요. 준혁은 5년 동안 수진이한테 조금씩 그 말을 심어온 거였습니다. 엄마가 간섭이 심하다. 엄마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다. 엄마가 우릴 믿지 않는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파트 판 것도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준혁 씨가 안 하면 우리 집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제가 그때 판단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준혁과 수진이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위 준혁의 투자 사기건은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수진이도 피해자로 진술을 했습니다. 아파트 판 돈은 대부분 돌려받기 어려웠어요. 수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수진이를 순천으로 데려왔어요. 처음 한 달은 수진이가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정순 씨는 매일 밥을 차려서 방 앞에 놓았습니다. 억지로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수진이가 먼저 나왔어요. 엄마 나 배고파. 정순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순천에서 정순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둘이 동네 산책을 한다고 해요. 말없이 걷다가 수진이가 먼저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사연 마지막에 정순 씨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딸이 저를 차단했을 때 딸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은 제가 데려와야 했어요. 엄마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순 씨의 선택 잘한 걸까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